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한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황혼이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혹은 직접 겪어보셨거나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긴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이별은 단순히 법적인 관계의 단절을 넘어 삶의 뿌리까지 흔드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파도, 황혼이혼의 아픔을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남들처럼 티격태격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부부의 정이라 여기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여 둥지를 떠나고 남편은 은퇴를 하면서 저희 부부에게도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못다한 취미 생활도 즐기며 오붓하게 황혼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꿈꾸던 황혼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던 저희 부부관계에는 이미 깊은 골이 패여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쌓인 불만과 서운함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숨겨져 있다가 남편의 은퇴와 함께 터져버린 것입니다. 사소한 날다툼이 잦아졌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비난과 원망이 오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남편은 제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외로움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때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매달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듯 보였습니다. 제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결국 저희는 법원에서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저 나라는 존재로 홀로 남겨진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저의 정체성은 누구의 배우자,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 속에 묻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표가 떨어져 나간 순간 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욕도 잃고 체중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췌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고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이혼이야? 애들은 어떻게? 누구 잘못이야? 같은 질문과 수군거림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오랜 친구들도 저를 멀리하는 듯 했고 마치 제가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도 되는 양 피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라고 여기며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난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이가 있었고 비록 독립했지만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마음이 아주 작은 불씨처럼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참을 울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깨어나 보니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응원해 주시는구나.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그날부터 아주 작게나마 변화를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저의 감정을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작정 슬픔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제가 왜 아프고 힘든지 솔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일기를 쓰면서 제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두려움, 후회 등 엉켜있던 감정들을 글로 옮기면서 조금씩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많은 오해와 상처들을 발견했고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쏟으며 글을 썼지만 쓰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심리 상담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고 제가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과거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황혼 이혼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부부들이 겪을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제가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자기 용서였습니다. 저는 이혼의 모든 원인을 저에게서 찾으려 했고 저 스스로를 끊임없이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지나간 모든 관계에는 양쪽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남편에게 완벽한 아내였는지 아이들에게 완벽한 엄마였는지 끊임없이 되물으며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의 부족했던 모습조차 저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저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삶의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취미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요가 강좌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몰입감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요가를 하면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요가는 제 심신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면서 저의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림 강좌나 요가 강좌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저마다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만 갇혀있던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면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저는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느꼈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겪으면서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고 예쁜 옷을 사입으며 저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저는 점차 저의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혼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득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파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은 슬픔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도 저는 저만의 성장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황혼 이후는 분명 아프고 힘든 경험이었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충분히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손길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어 여러분의 황혼이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